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투자자 사와카미 아스토는 불황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농사가 매년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의 햇빛, 바람, 그리고 비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증시전략센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한 17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장중 순매도에 나선 것이 코스피 조정의 폭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시장에서 95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3거래일 만에 순매도긴 한데요. 장외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 11,000선 돌파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장중의 코스피 지수는 1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개인 쪽에서도 순매수가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인 상태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41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하락한 507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943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순매도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70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793억 원 정도 주식을 사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1700을 붕괴했던 코스피도 170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6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3억 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38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와 중형주가 비교적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소형주가 강세네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강세입니다. 그밖에 은행과 보험 업종도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현재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 업종이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건설과 금융, 섬유, 의복, 기계 업종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연중 최저로 급락했다가 다시 1118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채산성의 우려로 어제 수출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비숍님, 네. 다시 자동차 관련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LG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좀 이 일련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 달리는 종목들이요.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저항에 부딪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준비를 해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배경이 됐던 부분이 역시 환율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가격이 1118원이 됩니다. 1118원을 어저께 이제 무참하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형주요 그 좋다든 뭐 기아차건 뭐 이건 뭐 5% 6%씩 막 마이너스를 냈던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가운데를 끌고 가던 주포의 외국인의 흐름이라든가 그 주포가 선호하던 종목들이요. 기아차, 현대차, 우리 삼성전기 등등이요. 이런 종목의 이야기들을 빼놓고 옆에 빠져나가는 옆에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포기 때문에 이 가운데 흐름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들이 밑으로 꺾어지게 되면 다른 개별주도 더 큰 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은
그 배경 자체가 또 1700선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패턴은 또 좋은 점은요, 환율 부분은 1118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데 그 부분을 깬 지 하루 만에 오늘 1118원을 지금 갖다 다시 올려놨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기아차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장을 되살리면서 끌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저 중소형 개별주까지 숨을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쉼을 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장 자체는 이제 환율 부분이 지금 꺾여가지고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할 만한 때는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패턴은 아직까지는 환율 문제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은 요것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뒤로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중에 어떤 도끼로 쿡 찍은 것 같은 조정 상태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금일은요, 역으로 이제 수출주들, 잠깐 눌렸던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먼저 1순위 하실 일이고, 그 부분들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요, 중소형 개별주로 조심스레 또 들어가시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안화 절상 수혜 기대감에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비서님. 네, 예. 연합과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요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었고요.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틈바구니를 보고 있었는데 위안화 절상 자체가 이제 중국 내에 어떤 그 내수의 진작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바닥권이고 쉬고 있고 언제 올라갈까만 노리고 있다가 오늘 집단적으로 튀어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은 이런 식으로 어떤 연합 가기로 인해서 빠졌던 흐름이 되돌리는 흐름으로 하나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인데요. 통상 이런 쪽으로 올 땐 뒤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 막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막아놓고 꾹 눌러대면 구멍 뚫린 거 한 군데로 축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늘 중국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 엔진 집단이라든가 좀 그런 종목들은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덜 바닥권에서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으로 고르셔서 추격을 해도 충분히 지금 같은 장세를 대안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 3일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제역이 또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들어왔길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구제역 관련해서 관심 종목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라는 종목이 질문이 올라왔던데요. 네. 구제역 관련해서는 파루를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파루가 대장이 될 것이고요. 근데 파루가 저번에 한번 분석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올라가는 양상 자체가 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구제역이 이제 창고를 해서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아마추어리즘에 빠지신 거고요. 시장 자체는 하나의 대안주로서요. 시장이 중소형주의 어떤 수출주, 중소형주에 잘 나가는 종목들 다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를 해서 꺾이면서 바닥에 있던 대안주들이 솟구치는 것이 바로 구제역의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루를 좀 중심적으로 바라보시고 파루 차트를 지금 보시면 완전히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돌릴 수 있다면 따라 붙으셔도요. 위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고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나 내일 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비서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예. 갭 상승을 했고요. 통상 갭 부분에 절반 정도를 지금 메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 갭 부분을 완전히 깨지 않고 밑창을 찍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갭의 절반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동사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린다는 얘기고요. 돌려서 다시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부분으로 이전 고점이 되는 3,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겁을 내고요. 한국전력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전에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쭉 빠지면서요. 35,000원대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고요.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전기요금의 인상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에너지와 유가가 연동제건이 있고요. 또 원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건 걸 다 빼내도요. 동사는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훨씬 더 좋아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환율이 되겠는데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나 흔들리게 되면은 반면에 환율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 가스, 철강,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수가 있고요. 또 정유가 있고요.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수출이 문제가 되면 지수가 꺾어지기 때문에 지수 방어 성향도 있고 또 원전 이야기도 있고 환율 방어주도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이고요. 차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현재 쭉 흘러내리면서요. 35,000원대의 저점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조금 전에 공부하신 깃발형 패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자, 이와 같이 깃발을 만들면서 깃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35,000원대가 그 깃발의 저점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패턴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만 뚫게 되면 되죠. 초점이 점점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요. 35,000원 조금 아래 깨지면 좀 매도하실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방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액은요. 워낙 둔중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잠깐 써먹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 현재 3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쯤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선절가는 짧게 35,0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4만 원 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숍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샵 5588번으로 언제든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궁금하신 것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0006님께서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28,000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IT주 강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을 그쯤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28,000원에 사셨으면요. 어제는 좀 빠져서 깜짝 놀라셨겠죠. 그리고 오늘은 좀 올라오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 텐데 이 올라오는 양상이 이제 환율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국제 글로벌 D램 가격의 흐름이 되겠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에 의하면 3쿼터까지는 계속해서 D램 가격에 폭증이 연결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부분은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이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환율 부분은요. 전에 그 환율 때문에 우리를 겁먹게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를 하겠고요.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주어졌고 매수 기회를 탄 사람들은 오늘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차트 상태가요. 시세는 아직 멀었습니다. 위로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제일 좋은데요. 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 좀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전 고점이요 3만 원 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애누리 없이 그냥 31,950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러시지 말고 넉넉하게요. 좀 약간 흐린 눈으로 바라보셔서 3만 원이 저항이야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고요. 현재는 3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이 워낙 뒤틀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요 2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가면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흐름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빠지고 올라오는 양상이니까 지금 환율을 쳐다보시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신다면 동사는 위로 쭉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로스컷 기준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26,200원 기억하시고요. 여기 깨지면 다 팔지 마십시오. 다시 사야 되니까 30%에서 20% 덜어내시고 10%만 보유하셨다가 20% 밑에서 다시 채우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
매수를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손절가는 26,200원 정도를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주셨으니까 일단 홀딩하고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생명입니다. 매수가가 8,600원이시고 비중은 없는데요. 닉네임 영어 강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내려가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장 이후에 주가의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비시님. 네, 그렇습니다. 예. 동사의 이유는 일단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생보사가 좋은 점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인도, 브라질 뭐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줄줄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월 말쯤에 가면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전에는 절대로 안 올려 해서 이제는 절대로 빠지고 안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하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가 점점 나오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생명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누리 없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뒤에 더 큰 종목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 달에 삼성생명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인기 같은 걸 다 빨아나가는 거죠. 대한생명도 좋지만 다음 생성생명이 다 빨아나가니까 현재 동사는 9,000원 위로는 못 나가는 양상이거든요. 8,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8,340원인데요. 그렇게 많이 밀린 거는 아닙니다. 우량주로서 올해 금리 인상분이 있을 거다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000원 정도를 손절을 정하시고요. 그 부분은 쉽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공모 가격이 8,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단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당장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상장이 될 때까지는 대한생명은 9,000원은 못 넘을 거다라고 보시고 이런 속성을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 답답하면 본전 이상에 올라가시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생명이 상장한 이후에 이 같은 대한생명 같은 주가도 좀 올라갈 기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삼성생명 때문에 흡수가 되고요.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어떤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워낙 인기가 있던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면 한 6월 달쯤은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금리와 함께 생보사들이 많이 올라가서 동양생명보험하고요, 대한생명보험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생명이나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 상장을 저만치 두고 미리 좀 상장을 한 국면이 있는데요. 장기로 갖고 가신다면 6월 이후에는 또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인데요. 매수가가 12만 4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진단을 좀 받아볼게요. 네네. 삼성엔지니어링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들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주택 문제잖아요. 그죠? P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또 미분양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PF를 일으켜서 시행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니까 갚을 수는 없고 PF의 뜻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요. 어차피 원래는 그 담보나 이거 없이 돈을 꿔준 거란 말입니다. 사업성만 보고.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대형 건설사가 이제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조금 변칙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위험하고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안에 매출 구성을 보면요. 76%가 해외 플랜트입니다. 그 주택사업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같이 몰려서 몰매를 맞을 필요는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부분은 이제 지금 아마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 쪽에 프렌트 수주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뻥뻥뻥 터져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좀 보시면요. 박스권 양상을 쭉 만들고 있다가요.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요. 아깝잖아요. 말씀도 좀 설명드렸지만은 같이 건설주라고 그냥 휘물려 내려가긴 아까우니까 이와 같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패턴이. 그러니까 12만 4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요 정도에 사신 건데요. 현재는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버티실만 하고요. 동사의 패턴은 시장이 크게 뒤틀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전체적인 지수 여건과 동사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름대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드폰 뒷자리 8274님께서 현대 하이스콜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9,200원이시고 비중이 5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기는 한데 계속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인지를 여쭈셨는데요. 현대 하이스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3% 정도 밀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 계속되는 부귀영화는 없다라는 거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숨을 들이마시셨잖아요. 그럼 내쉬셔야 됩니다. 반드시. 급히 들이마시면요. 길게 내쉬셔야 됩니다. 헐떡헐떡은 헐떡헐떡 주식 시세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언제나 계속 들이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다 이겁니다. 현재 패턴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강판 또 강관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철광석 때문에 철광석 업계가 모여서 뭐 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느니 많이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자동차 강판 쪽은 나름대로 자동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가격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쪽 포철에서 가격을 올리면 이쪽에서 나도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요.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사는 신고가를 그대로 여기서 파묻히고 마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 매수 가격이 좋으세요. 19,000 몇백 원에 사셨는데요. 잘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시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하시고 밀고 나가서요. 한 23,000원에 24,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지수가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 여력만큼 수익을 더 끌어내는 데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아이스코 19,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은 내일 이어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하락한 1705선에서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일관해주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관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만이 43억 원 외로이 홀로 나홀로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 분담금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에 대해 수혜자로서 분담하는 금액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매겨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미취업자의 지난해 사회보장 분담금은 13조 7억 원으로 2008년보다 13%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1년 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수혜자 부담액이 늘어났다는 점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FTA를 진전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현재 상황이 좀 어렵지만 미 행정부는 한미 FTA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료개혁도 통과됐으니 리더십을 발휘해 한미 FTA 비준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고 보조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으며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북한이 남북 경협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 당국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남북 경협에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경책을 이어가는 한편 중국과의 경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진전을 기대하는 주요 남북 경협 사업은 평양에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올해에만 3억 2천만 달러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평양 건설 사업을 위해 한국의 현금이나 철근, 시멘트 등 현물 지원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광산 개발권 등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426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5106님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주셨고 6508님께서도 애청자입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1번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